좀 레인 패턴이 기름 패턴에서도 절대 이제 막 그 스피드를 빼려고 하지 않는 게 네, 지금 소개해드릴 레인 패턴은 2015년 ABF 아시안 챔피언십 패턴, 두 가지 패턴 중에 한 패턴이 롱 패턴인데요. 네, 참고로 이 대회에서 이제 남녀 모두 종합 우승을 했거든요. 네, 레인 길이는 보기 드물게 48피트예요. 2015년인데 48피트를 했어요? 네. 근데 이제 여기 오일 토탈 볼륨 이제 뭐 50이나 하면은 22.5. 22.5. 네. 그렇게 오일이 라이트했네요. 그렇죠. 굉장히. 네. 라이트 오일로 이제 뭐 그렇게 오일 볼륨이 네, 크지 않고. 네.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한 8보드 정도? 그죠? 네네, 8보드요. 리버스 이제 오일이 마지막에 이제 8보드 정도 해가지고 조금 더 볼륨이 높고, 나머지는 이제 중간 미들라인까지만 경계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라인은 이제 거의 2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레인에서는, 그러니까 이제 프로 패턴하고 좀 다르게,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웃사이드를 치게 되면은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좀 안쪽이나 바깥쪽이 조금만 미스해도 이제 오차가 생긴다는. 베이징 느낌. 그렇죠. 베이징 느낌이죠. 거의. 그래서 이제 이 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미들라인에서 뭐 13종, 14종, 15, 뭐 이 정도. 크랭커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인사이드에서 20쪽에서 이제 뭐 출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인을 공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다양하게 이제 구질에 상관없이 뭐 다 칠 수 있는 그런 레인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. 레인 구성상 굉장히 빨리 변화가 왔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보통 W 패턴에 이것도 약간 변형된 W 패턴인데 그 롱오일에서는 거의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뭐 치게 되면은 이 인사이드에서 완전 딥 인사이드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의 이제 볼레가 앞에 서가지고 이제 막 3스텝을 칠 정도로 그러니까 오른쪽 레인, 왼쪽 레인은 공간이 있으니까 더 내려가가지고 이제 인사이드로 그러니까 거의 다른 레인 가가지고 옆 레인 가서 막 출발을 할 정도로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레인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공략을 많이 하죠. 5인조 때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레인 보니까 이게. 그죠. 근데 그래도 이제 센터 쪽에 먼저 길게 좀 레인이 이제 어느 정도 오일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선수들이 그 점수는 그래도 많이 나온 레인이에요. 보통 이제 탑 10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220이 넘을 정도로. 그러면은 탑 3 안에 들려면은 뭐 한 230, 40 쳐야 되는 정도. 시합하실 때요. 선수들이 처음에 볼 공략이 어떤 스타일, 뭐 하이퍼버스, 미디움, 엔트리, 뭐 우라탄 어떤 걸 처음에 공략을 많이 했어요? 보통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롱오일에서는 인사이드를 칠 때는 우레탄을 잘 안 써요. 넣고 앵글은 나오는데 핀 액션이 리액트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죠. 그렇죠. 들어가는 앵글, 그 입사각도 차이가 위에서 칠 때하고 그렇죠. 밑에서 칠 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위에서 우레탄 칠 때도 그런 이제 스피드나 회전력이 약하면은 이 핀이 텐핀 같은 게 차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. 맞습니다. 두께에 의해서 핀 액션이 나기 때문에요. 이 패턴은 진짜 일반인들이 공략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. 근데 그 답답한 게 뭐냐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컨디션에서 길들여진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 미들이나 아웃사이드를 쳐요. 그러면은 돌긴 도니까 맞습니다. 잘 돌아오니까 좋은 컨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한두 쪽 미스만 해도 벌써 이제 이게 오차가 생기면 이게 포켓에 넣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에어리어가 이제 좁아지는데 이게 스트라이크 에어리어가 넓어야지 내가 편하게 칠 수 있고 그만큼 더 포켓에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. 근데 인사이드를 또 못 치니까 내려오지를 못해요. 경험이 없어서. 그렇죠. 그러니까 내 볼이 약하고 거기서 이제 안에서 치면은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조금만 붙여치면 또 1루 넘어가 버리니까 내려오지를 못해요. 근데 사실 거기서 더 내려와서
더 붙이면 훨씬 더 레인이 쉬워지는데요. 쉽죠. 네. 그렇죠. 쭉 밀려가가지고 앞에서 저절로 그냥 네, 밀려가서 끝에서 그냥 살짝 꺾으면서 맞습니다. 볼만 좀 좋은 거 쓰면 근데 이런 레인은 폴리싱 내는 공하고 만약에 샌디드 공하고 어떤 공을 동호인한테 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추천하고 이제 싶은 뭐 순서대로 네. 예, 좀 샌디드 볼 쓰다가 미들 볼 쓰다가 폴리싱 볼 쓰다가 이제 점점 무너지기 이제 중간에서 시작하는 이제 이거는 뭐 캐리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네. 뭐 미듬이나 이제 뭐 롱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볼이 오일이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기 맞습니다. 시작하면서 이제 꺾이는 게 네. 조금 빨라지거든요. 약간의 캐리는 있지만은 중간에 변화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RPM에 따라서 볼도 좀 이렇게 하이퍼포머를 그렇죠. 쓰느냐, 약간 미드를 쓰느냐 이런 게 확실히 확연히 구분되는 레인 컨디션으로. 보통 이제 선수들 특히 저기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동호인들도 똑같은 레인에서 치는데 누구는 돈다 그러고 누구는 밀린다 그러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어느 라인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네. 또 어떤 볼을 쓰냐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어떤 구질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기 맞습니다. 때문에 그 느끼는 게 이제 반응하는 게 보통 이제 돈 다르면은 꺾이는 게 좀 빠르면은 네. 돈 다르고 이제 그 볼이 랭스가 좀 더 길게 나오고 스피드가 더 길면은 이제 밀린다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보통 동호인 같은 경우는 항상 스피드가 길잖아요. 볼 자체에 스키드가 길기 네. 때문에요.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 좀 더 내가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스피드를 빼면서 센 볼, 강한 볼, 네, 도는 볼, 마찰이 강한 볼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핀 액션이 약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치면서 스피드를 주는 것보다도 못 하거든요. 뭐 맞습니다. 예, 앵글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오일이 많고 이제 이게 좀 길게 좀 레인 패턴이 길은 패턴에서도 절대 이제 막 그 스피드를 빼려고 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긴 하죠.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주고 조금 약하게 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핀 캐리에 영향이 줄 정도로 이제 스피드를 빼게 되면 맞습니다. 변화가 너무 심해져 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. 어려워지거든요. 선수들도 가장 잘 치는 그 자기가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이 있어요. 뭐 거기에 최적화돼 있지. 이거를 다시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눠서 가진 않고 여기서 저 응용을 할 때 뭐 내가 각도를 뭐 10도, 20도, 30도 이렇게 더 줄 수 있는 그 그립 방법이나 이런 건 있는데 이게 진짜로 계속 그것만 연습하는 선수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짜 내가 다른 볼을 교체한다든가 스팟을 바꾼다든가 스탠스를 조절한다든가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진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불가피하게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 그러니까 골프 선수가 계속 똑바로 치다가 이 어려운 상황에 걸려가지고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지 않으면은 슬라이스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 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 기술을 가지고 치는데 성공을 했어. 근데 그렇게 계속 치지는 않잖아.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가장 똑바로 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스킬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걸 응용을 하는 거거든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힐트는 이제 그래.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네. 맞추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